트렌드세터 박성재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난 2주 동안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또 짚어주셨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일부가 정말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전개가 됐고 목표가를 돌파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트렌드를 잘 이렇게 예측하시고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에 대해서 또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주식시장의 그 누구보다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해내는 또 남들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잡아내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잘하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트렌드세터가 또 시장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짧은 소개와 함께 본인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하셨고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셨고 어떤 수익률이 났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방송 오늘로 이제 3번째 출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리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오늘 2종목이나 또 이제 리뷰를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이터닉스죠.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오늘 나와가지고 제가 목표가 23,000원 제시를 드렸었던 이제 강세 테마 종목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매물대는 쌀 한 가만이다. 그래서 그 구간을 계속해서 툭툭 찌르는 행위들은 이 쌀 알들을 계속해서 좀 빼내는 작업, 즉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이다. 이게 끝났을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매물대 상단부에서 종가 마감을 한 장악형 캔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 다음날 시가가 뜬다면 바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23,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드렸죠. 자, 그랬더니 진짜로 그 다음날 바로 시가가 떴고요. 23,000원 목표가 돌파했습니다. 23,300원 하루 만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교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보신 분들 수익 잘 봤다라는 이야기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재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재료도 좋은 재료는 맞습니다. 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고 확장이 되면 될수록 2030년까지 두고 봤을 때는 현재 총 전력 소비의 4배가 글로벌리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죠. 기존에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면은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가속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원전 산업은 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올라왔었던 배경은 정책 테마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는 인물주를 볼 때가 아니다. 인맥주를 보지 않고 지금 이제 대선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한 차례 더 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발 정도 테마주들, 정책 테마 쪽으로 한 번 정도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모멘텀, 재료 이야기까지 같이 드리면서 기술적인 조건까지도 같이 말씀드렸더니 진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면은 이렇게 단기간 안에 논리적으로 빠르게 수익이 내는 것이 가능하다. 교육방 오셔서 같이 꼭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IT센 글로벌입니다. 제가 이제 첫 출연 때 이제 테마주들 설명하면서 STO 되게 잘 봐야 된다. 스테이블 이야기 막 나오고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쪽에서 갈 거는 우리 시장에서 갈 거는 STO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코인 테마주들이 주식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시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자, 5월 12일 방송 보시면 제가 이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는 1년 6개월 정도의 상승 사이클이 나온다. 반감기 이후에. 그래서 보통 이런 증시 쪽에다가 이런 코인 테마주들이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냐면 반감기가 끝나기 전인 4개월. 즉 이번에는 제가 5월 말에서 6월이라고 이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거래소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SCI 평가 정보부터 우리기술 투자, 비덴트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21년도에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 NFT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뭐가 온다 그랬어요? STO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레디핑크 회장, 블랙록의 레디핑크 회장이 지금 반감기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여러 운용사들이 승인 요청을 냈지만 다 거절이 났습니다. 블랙록에서 승인 요청하자마자 승인이 난 거예요. 이 주도하고 있는 레디핑크라고 하는 이 인물은 실제로 미국 정치권의 로비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한 게 뭐예요? 앞으로 모든 실물 자산, 금융 자산은
토큰 증권화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다? 올해 5월부터 6월부터 랠리 시작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언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요날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시가 요때부터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바로 가죠. 제 이야기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 45%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저는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교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제 코멘트,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상당히 잘 봅니다. 트렌드를 상당히 잘 보고요. 그 트렌드 내부에서도 가장 부각이 세게 될 종목들에 대한 재료도 굉장히 잘 찾아요.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 자회사인 센골드를 통해서 실제로 금이나 구리 같은 실물 자산들을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토큰화해가지고 분할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요새는 금 한 돈도 되게 비싸죠. 그걸 더 쪼개서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아서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큰으로 보관을 하는 방법들이 있다. 실질적인 STO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얘가 대장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당일 주도주들도 상당히 잘 봅니다. 그래서 교육방에서 이런 식으로 단타 같은 경우 관점 제공들도 드리고 있거든요. 5월 21일에 나우로보틱스 시간대 보시면 요때 제가 이제 공략을 드렸는데 그날 대장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당일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들도 저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저는 항상 잘 잡아낸다라는 거 정말 궁금하신 분들 이런 수익을 실제로 본인의 수익으로 취한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랑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종목을 선정하시고 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타점을 잡는다라는 부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조선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한화오션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한화오션 오늘 일단 강세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횡보하는 장세인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매수를 해야 한다. 그런 관점이신가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에 좀 모아놓는 게 네. 저는 좋은 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나씩 제가 그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앵커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신 내용 기사로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조선에 대해서 우선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 글로벌 매크로 상황에서 걱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경기 침체죠. 그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디로 자본이 몰릴까요? 실제로 숫자가 잘 찍히는 쪽에 자본이 몰립니다. 방산이나 조선이 과연 여기서 꺾일 수가 있을까요? 숫자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수주도 증가하고 있고 그것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실적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도 조선은 시장에서 방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걱정 요인이 뭐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7.3%라고 하거든요. 이 7.3%가 실제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추후에 발표되는 뭐 CPI라든지 PCE 지표 상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금리,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실제로 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죠.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실제로 무분별한 대출, 그죠? 무리한 대출 레버리지 때문에 리먼 사태, 결국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죠? 모기지 사태가 터진 건데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면서 줄여왔단 말이에요. 미국은 08년도 이후로 꾸준히 줄여온 반면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다르죠. 가계부채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 사겠다고 대출을 무분별하게 받아놓은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지게 되죠. 그럼 미국 국채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조선은 뭐 하는 기업이에요? 외화를 벌잖아요. 그죠? 선박을 수주해서 선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달러라든지 외화들을 벌어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율 수의 주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조선이죠.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연초부터 가장 지금 시장에서 뜨겁게 다뤄졌던 이슈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꺾이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스티키하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굉장히 세게 달렸죠. 그런 배경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지금 글로벌 발주는 감소 추이예요.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선 주문을 돌린 영향 덕분에 국내 이제 조선업이 지금 괜찮은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로 수출 해당 데이터를 봐도 20년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2030년까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조선의 빅3, 뭐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에서 수주 잔고가 올해 1분기 때 약 200억이래요. 200조 정도가 지금 쌓여 있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어요. 근데 수주 잔고도요 앞으로 더 많이 쌓일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이 이제 글로벌 조선업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55%입니다. 자, 중국이 55%예요. 근데 이게 단기간 안에 달성된 수치예요. 1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조선업 비중이 5%가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단기간 안에 굉장히 커다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가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 반해 미국은 굉장히 많이 쪼들어들었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유인이 분명히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한국 쪽, 그죠? 이제 친환경 건조 역량이 있는 대형 건조 역량이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조선업 기업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나 한국 쪽에다가 수주 발주를 계속 넣는 구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의 모디 총리도 인도가 지금 중국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인도 내의 조선업을 육성하는 파트너십을 한국이랑 맺게 되죠. 그래서 너네가 우리 국가의 조선업을 육성을 해주면 우리가 조금 발주를 넣어주고 할게 하면서 인도도 지금 한국과 계속 실사를 왔다 갔다 하는 현재 진행형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 확정이 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한국의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건조 역량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앞으로도 늘어나기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에서 그 조선업 수주, 그죠? 선박 수주 프로젝트에 승인된 것만 해도 앞으로 30년간 매년 12척씩 건조를 해야 돼요. 선박을.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승인되는 건수들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새로 승인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 수주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특히나 수주 잔고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자, 보면은 실적도 작년에 흑자 전환하고 나서 올해는 한 400%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2030년까지 매년 10%에서 20% 계속 성장할 거라고 봐요. 수주 잔고 해소하면서 될 거라고 보고요. 영업이익률 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LNG선, 뭐 특수선 중심의 고수익 구조, 저가 수주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았습니다. 그동안 그죠? 되게 고평가였고, 근데 부채 비율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 등급도 상향될 수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부가 선박 수주, 친환경 선박 수요, 수주 잔고 증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오션이 지금 튼튼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적자가 나왔을 때보다 200%밖에 안 올랐어요. 자, 물론 실적 대비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조선업은
조선업은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한 지금같이 관세라든지 감세라든지 이런 불확실성한 재료들이 많을 때일수록 숫자가 증명되고 앞으로 늘어날 수주들 같이 계산을 해본다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대피하기 매우 좋은 섹터다. 그리고 그중에 대장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꽤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 많이 오르면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시장이 그동안 노이즈를 보여준 것에 비해서 잘 버티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기간 조정들을 이용을 해서 매집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내일 시가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 9만 원 제가 제시드렸는데 이거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저는 10만 원 위로 간다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목표가라든지 추가적인 대응 이런 것들 장중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랑 꼭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방에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6만 5천 원 잡아드리는데 사실 굳이 저는 만약 손절가까지 내려오면 더 매수할 것 같아요. 그래도 명분상 손절가는 6만 5천 원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다라는 부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대장주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왔을 때 한번 이걸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분석과 함께 9만 원은 무난하게 도달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핫테마, 조선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삼성중공업,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이렇게 둘 다 매수 사인을 주시면 고민이 됩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어떤 걸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하나오션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기술적인 위치로만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용을 한 번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삼성중공업은 23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잘 해 나갈 예정이고 요 컨센서스 있죠? 이거 저는 더 상향 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이유, 명확한 이유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해드렸다시피 교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LNG 등 대형 이제 프로젝트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실적이 더 올라갈 거고요. 하반기 때 저는 이거 컨센서스 상향 목표 나오는 증권사 커버리지들 많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일봉 차트 상에서 삼각수렴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각수렴 패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무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단기간에 시장 악재 때문에 언더퍼폼하거나 윗꼬리 이런 아웃퍼폼 한 것은 제외하고요. 종가상의 흐름들로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각수렴이 끝나는 지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항받고 쭉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뚫어냈죠. 오늘 뚫어냈습니다. 뚫어낸 경우에는 지지받고 바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략 심플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내일 시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 1차 목표가 16,500원 이거 되게 제가 보수적으로 드린 겁니다. 손절가 13,600원이고요.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제가 정말로 관심 있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하루가 다르게 제가 매번 매매 동향 체크하면서 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 저랑 소통하면서 잘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교육방 들어오셔서 저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컨센서스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도 좋지만 삼성중공업 단기적으로 더 빠르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내일 시가 이하에서 매수할 시에는 16,500원까지 1차적으로 도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익의 기회 놓치지 마셔야겠죠. 수익 나도 빠르게 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박성재 전문가님의 공부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박성재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한진칼입니다. 정우관님, 경영권 이슈로 요즘 핫한 한진칼인데 이렇게 경영권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변동성을 잘만 이용하면은 좋은 수익을 단기간 안에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사람들은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진칼, 즉 경영권 분쟁 이슈하면은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종목들 있을 겁니다. 바로 고려 아연이죠. 근데 이제 고려 아연과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비슷한 점이 많은데 저는 그 길이가 조금 더 길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조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진칼의 지분 구조상 예를 들어 이제 MBK 파트너스라든지 이제 고려 아연의 최은범 회장 같은 경우 지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는데 호반그룹과 조원태 회장의 지분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제 많은 자본들을 투여하는데 이 비용이 낭비가 굉장히 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경영권 참전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경영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일각의 시선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영권 인수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지분을 취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탈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SM 이제 그룹주를 알 겁니다. 이제 건설업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해서 해운 쪽으로 빠져나갔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호반그룹도 지금 건설 쪽에서 항공 쪽으로 빠져나가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참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지분 획득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이미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이 경영권 분쟁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고려 아연 때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한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줬죠. 그래서 좋은 어떤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내부에서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칼은 호반과 앙숙이 진짜 한진칼 여기서 한진칼은 이제 조원태 회장 쪽을 말하는 겁니다. 반호반 연대를 짰다. LS 그룹과 자 뭐냐면 호반이 LS 지분의 3%를 인수해서 실제로 LS 그룹의 경영권을 조금 참전하는 경영권에 압박을 가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호반 세력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때요? 사업협력도 강화도 하고요. 실제로 MOU도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LS가 한진칼 자회사 대한항공에 650억 원 규모의 교환사치를 발행하는 등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구도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고려아연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이제 오늘과 최은범 회장 쪽과 이제 MBK 파트너스 쪽에서 지분 경쟁이 일어났고요. 실제로 이때는 뭐 최은범 회장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진칼을 딱 봤을 때는 조원태 회장 쪽이 지금은 우선 유리해 보여요. 지분 구조상.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지분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매집을 할 때 요 뉴스가 나오면은요. 당일 안에 안 끝납니다. 예, 뉴스가 나오면 단기 랠리가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뉴스 팔로우업을 잘하면은 정말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기업이 저는 한진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 다 비슷합니다. 외부 투자자 역할, 상속세 이슈, 주가 영향 되게 공통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 아연 그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보세요. 우리한테 기회를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 나오고 나서부터 그죠 뉴스 팔로우만 잘하면은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 지분 매입 공시 뜨면은요 랠리가 나와요. 매입 공시만 보고 쫓아다녀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자, 한진칼 같은 경우도 이제서 눌렸다가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구간이고 저는 수급이 들어올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말씀을 드리면 내일 시가에 매수를 할 수 있고 1차 목표가는 15만 원이고 손절가는 11만 원인데 근데 이것은 변동성이 큰 주식입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랑 소통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저 박성재 전문가랑 꼭 함께 하시면은 한진칼 고려 아연 때도 제가 상당히 잘 발라 먹었거든요. 한진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그리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진칼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만큼 또 잘못 대응을 한다면 손실이 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박성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실제로 장중에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그 매매 스타일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를 차트에서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일단 스마트 머니가 뭔가요? 스마트 머니는 똑똑한 돈, 말 그대로 이야기 그대로 똑똑한 돈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분들은 다 짐작을 하고 계시죠? 자, 스마트 머니가 뭔지. 자,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 머니가 뭐죠? 자, 주포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뉴스를 통해서 제공받기 전에 정보와 재료를 먼저 안 상황에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주포들이 뉴스 전에 매집하는 돈, 그것을 스마트 머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마트 머니를 잡을 수만 있다면 최고죠. 주포랑 같은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점 매수가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 제가 이제 가장 강조드리는 게 손익비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만약에 주포들이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요. 매집을 하는 단가를 벗어나면 손절을 하면 되고요. 올라갈 때는 뉴스를 동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누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해서 모든 거래량이 다 스마트 머니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주포들의 거래량인지, 그죠?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냥 무분별한 매수 자금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구별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만든 기준인 스마트 머니 신호로 저는 그 기준을 구별을 해내고 있어요. 제가 만든 신호인데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신호가 어떤 때에 발생을 하게 되냐면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거나 혹은 옆으로 그냥 어떤 상승이나 하락 흐름 없이 옆자리를 기고 있는 어쨌든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극심한 변곡이 나왔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변곡이 생겼다고 해서 다 매수를 하면은 무조건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페이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조건부가 붙냐면 거래량 증가 추이를 봐야 됩니다. 이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늘어나요. 그 어떤 의미가 되죠? 이 변곡을 만들고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이 변곡을 만든 돈이 많은 특정 누군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논리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흐름들이 다 나온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 경험치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모멘텀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저 박성재 이제 전문가처럼 트렌드 세터, 트렌드를 잘 보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기술적 분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시가 조정 시 매수.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호 포착일 캔들 저점까지 내려올 때 매수를 하거나 혹은 신호 포착일 당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면 이때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5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증가할 때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뭐예요? 모멘텀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을 때 굉장히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손절 추세선. 자, 손절을 잘 한다가 아니고요. 이 손익비가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이 기법을 저는 이용을 하면서 저는 손익비가 좋은 방식으로 사실상 다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손익비가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아마 이 공통점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플러스 5%, 플러스 10% 잘 못 견딥니다.
근데요, 막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막 오래 물려 계신 분들 마이너스 50% 이러잖아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는 정말 잘 견뎌요. 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손실 회피 심리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것은 확정된 손실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현금화를 해야 될 때는 결국에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 기간, 이것이 본전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오히려 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5%, 10%는 못 견딥니다. 자, 초심자,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한 30%도 드셔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올해 주식 거래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 수익이었다가 손실로 내려가는 경우들을 너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플러스 10%, 플러스 5% 하다가 플러스 1, 2%만 돼도 매도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목표가는 점점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좌 손익곡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자, 손익비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목표가는 점점 낮아진다. 자, 말씀드렸어요. 초반에는 10%, 5% 견디지만 나중엔 2, 3%도 못 견딘다. 계좌 손실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뭐냐? 마이너스 5% 견디지 마세요. 근데 플러스 20%, 30%는 견뎌야 됩니다. 왜?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하나오션도 그랬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제가 다 오래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자, 교육방 들어오시면 다 알아요. 저점에서부터 계속 끌고 가도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자, 손실은 안 견디고 수익은 계속 방치해서 가면은 자, 복리효과 때문에 계좌는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자, 손익비를 좋게 하는 거래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계좌가 우상향한다. 절대 그렇지 못하면은 계좌는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하락으로 손실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습관 못 갖추시는 분들,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되게 교정을 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스마트머니 기법은 손익비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경제TV에 이 프로그램에 나온 지 오늘 3일 차거든요. 첫날 제가 이제 유진 로봇을 개별 강세 테마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이제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유튜브에다가 유진 로봇 박성재 전문가 서울경제TV 딱 치면은 최상단에 뜨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면은 제가 이 재료를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렸냐면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상승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드린 게 뭐예요? 왜냐하면 인물주들은 이미 다 한 번씩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많이 올라간 건 400%. 형지그룹주들은 400% 올라갔고요. 정책 테마주들도 150%, 200%씩 올라갔는데 유진로봇은 이제 80%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물주로 편입이 됐고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날의 상한가는 모든 매물대를 넘어선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발 신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그 시가의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딱 100% 수익이 일주일 만에 나왔었던 종목이죠. 근데 제가 더 확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스마트머니 신호가 먼저 떴다라는 겁니다. 스마트머니, 자, 제가 말했던 스마트머니는 뉴스 전에 매집하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특정 어떤 대선 후보의 캠프에 합류한다. 이미 이야기가 전부터 오고 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스마트머니가 들어올 여지도 있을 수 있겠다.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4월 14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스마트머니 신호가 뭐라 그랬어요? 기존의 추세를 꺾어버리는 신호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매수를 한다. 전후로 5거래일 정도 늘어나면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래량 안 보이죠? 이쪽이 너무 커서 그래요. 잠시 후에 확대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로 신호가 뜨고 나서 출발을 하니까 저는 이미 다 관찰을 하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신 있게 그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신호 포착일 종가 대비해가지고 어때요? 자, 180% 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거래량이 자, 스마트머니 신호 전후로 이렇게 5거래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매수 조건에 성립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면은 실제로 이런 단기간 안에 커다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궁금하시죠? 직접 한번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스마트머니가 무엇이고 어떻게 수익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장 중에 이 스마트머니가 어떻게 신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포착이 되는지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예, 첫 번째 종목, 제가 오늘 두 종목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실리콘2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좀 부연 설명 하나만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손익비라고 하는 좋은 손익비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죠. 왜냐면 사람은 결국에 손실회피 심리, 그리고 수익 확정 심리가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점점 거래를 하면 할수록 안 좋아집니다. 이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요. 자, 고점 신호와 좀 대척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미 뉴스로 다 보도되고 막 너도 나도 다 좋다라고 할 때는 종목이 이미 고점을 형성하는 그 근방일 겁니다. 그죠? 근데 잘못 물리면 물론 내가 사서 바로 수익을 보면 상관없는데 잘못 물리게 되면 크게 물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종목들이에요. 자, 그럼 대척점에서 사야 되는데 그럼 저점을 기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될까요? 그렇지도 않죠. 이거 언제까지 더 떨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신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 가지 기법을 구사하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을 기다가 이제 변곡을 만들고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점, 즉 트렌드의 전환, 수급의 전환, 수급 트렌드의 전환이라든지 업종 트렌드의 전환이라든지 종목 트렌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전환점에서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롱런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환점에 매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익비가 좋은 거래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요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실리콘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 어디서 매출이 많이 나오죠? 예, 보시면 CA 쪽에서 가장 매출이 비중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동사의 어떤 수익 모델을 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수익 모델을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좋은 수익 모델들을 갖춘 기업들만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공략주로. 두 번째 종목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리콘두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 플랫폼 기업이죠. 화장품 유통 플랫폼 기업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화장품 제조 회사들이 직접 유통을 안 해요. 가격이랑 시간 때문에. 그리고 가격 문제나 시간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동사의 유통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로 실리콘두 같은 경우는 고객사 다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 200개가 되는 국가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증가를 하면 동사의 실적이 증가를 한다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커다란 퀀텀 점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실적 나오면 점프하죠. 퀀텀 점프. 퀀텀 점프 실적으로 계속 연이어서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도 20-30%씩은 저는 2030년까지 계속해서 저는 상승할 거다,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2005년도, 2005-6년도부터요. 이 화장품 수출 추이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고속 성장을 하다가 21년도에 살짝 꺾이거든요. 이때 왜 꺾이냐면 중국의 수요가 감소해요. 중국의 소비 시장이 죽으면서 중국의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실제로 중국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화장품의 어떤 수출 데이터가 이때 성장률이 꺾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장을 다시 들어 올린 주체가 중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미국도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1위로 차지했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 화장품 쪽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은 오히려 좀 감소 추이거든요. 근데 K 화장품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꼭 해외 여행을 가면은 무조건 하나씩 사와야 되는 그죠? 두바이 초콜릿이랑 K 뷰티 화장품이 꼽힙니다. 그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실제 10명이 예를 들어 여행을 가면은 2명은 꼭 스킨 토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가는 그런
어쨌든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수요로 올라간 건데 중요한 거 올해 3월부터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21년도부터 매달 계속 감소하던 추이가 중국의 수요까지 같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매년 20% 저는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추이가 2030년까지 저는 지속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동사의 수익 모델 딱 보면 어때요?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띄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들어왔고요.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조건은 다 충족합니다. 조건은 다 충족하고 모멘텀도 좋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 1차 목표가 47,500원. 마찬가지 보수적으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 36,000원입니다. 자세한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랑 교육방에서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디어유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디어유죠. 자, 보면은 디어유 버블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매출이 다 나와요. 이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죠?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1대1로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 한 명당 4,500원의 구독료가 발생을 해요. 이게 옛날에는 되게 꿈에 그리던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모델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구독료가 이제 아티스트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4,500원이라는 구독료가 되는데 박성재 전문가랑 소통하는 거는 구독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디어유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추이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K-팝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동남아시아 시장부터 해가지고 디어유 플랫폼이 계속해서 해외 시장으로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이 기술의 진입 장벽이 왜 높냐면 지분 구조로 보세요. SM 스튜디오,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대형 엔터사의 수익과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 동일한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이 과연 이런 대형 기획사들이 아티스트들을 제공을 해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디어유가 거의 뭐 독점 수준의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업사이드 요소가 있습니다. 중국 진출을 앞뒀는데 중국 쪽에 2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왜? 6월 중으로 디어유 서비스가 오픈을 한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분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1분기도 잘 나왔는데 2분기는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콘텐츠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지금 관계 개선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한한령 해제 등에.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종목이다. 다 훌륭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2번 들어오고 거래량 늘어났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9,000원.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손절가 47,000원인데 마찬가지 디어유는 제가 계속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50%, 100%까지도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것들 저랑 같이 한번 잘 가져가 보고 싶다. 대응을 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교육방 들어오셔서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후 많이 올라갈 종목을 미리 선점해 놓자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실리콘투와 디어유 두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만 받아가신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장중에 대응하는 방법이 또 중요한데요. 그 방법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박성재 전문가에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